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재따기. 재따기가 뭐냐면 제대로 따라하기입니다. 시중에서는 무따기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왕 따라할 거 좀 제대로 따라하자, 이런 명에서 이 영상 코너명을 좀 정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 주식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와 관련된 지식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더 배우시면 좋을 만한 것들, 알아두면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 재따기 코너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ROE에 대해서 저희가 실전 활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ROE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표가 결국은 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고 ROE일수록 주가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ROE가 낮을수록 주가는 훨씬 더 낮게, 낮은 속도로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고 ROE 기업들이 훨씬 많이 오르고 저 ROE 기업들이 낮게 오르지만, 고 ROE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도한 밸류를 줄 때, 밸류에이션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ROE가 높은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ROE가 한 자리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미만인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굳이 검토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한 자리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이 회사가 성장이나 이익성이 좋아져서 ROE가 두 자리, 8%에서 15%, 18%, 25%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ROE가 꾸준히 20%인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죠. 왜냐하면 ROE가 낮다가 저성장인 기업으로 평가되니까 밸류에이션도 낮다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현재 ROE가 두 자릿수 이상이거나 또는 향후에 두 자릿수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 외에는 1차적으로 저성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차적인 투자 바운더리에서는 좀 제외하시더라도 충분히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ROE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ROE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주주가 이제 기업에다 맡긴 돈에 대한 수익률, 그러니까 예금 금리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금리가 만약에 3%다. 예금 금리가, 그러면 1억을 맡겨놓으면 1년 후에 30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300만 원을 받는 이 금리하고 같은 개념이어서, 내가 기업에 1억을 투자하면 향후에 몇 퍼센트를 주냐. ROE가 10%다 그러면 10%짜리가 되는 거고요. 10% 금리를 주는 이제 기업이 되는 거고, 만약에 ROE가 30%다 그러면 30%를 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ROE가 높은 기업을 찾으시는 게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ROE가 높은 기업들을 찾으시고, ROE가 높을수록 당연히 수익성이 좋고 주가 상승률이 높을 거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인기 주식이 될 수밖에 없고,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성장인 저 ROE보다는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ROE가 높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다.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사시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 총계 대비 이제 순이익. 이게 이제 자본 총계가 여기 리턴이라고 하는 에쿼티라고 하는 자본 총계고,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여기 리턴이에요. 그래서 R하고 E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순이익, 요게 ROE고,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이게 내 돈이라고 하는 주주의 몫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고,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매출에서 비용을 다 빼면 순이익이 남는데, 요거는 이제 주주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주주가 투자한 돈은 자본이고 주주의 몫으로 남는 돈은 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주주가 투자한 돈, 자본 대비 주주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 요 비율이 결국은 주주의 수익률이고, 이게 결국은 ROE고 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ROE를 기업들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ROE를 봤을 때 이 기업은 어떻게 이런 ROE를 올릴 수 있지? 그러니까 동일한 ROE라도 다른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가 30%인 기업이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기업은 마진이 엄청 높은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너무 성장률이 좋고 빨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어떤 이제 재무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가지고 타인 자본을 잘 써서 이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ROE가 어떤 요인들이 주요 요인이고 향후에 개선되는 포인트에 따라서 이 ROE가 유지될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ROE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해해서 보는 방법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 경제학이나 또는 주식 투자할 때 투자에서는 듀퐁 분석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듀퐁 분석이라고 치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ROE라고 하는 요 자본 총계 대비 순이익, 요 비율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어떤 요소를 이 기업이 개선하면 또는 어떤 요소가 개선이 돼서 이 ROE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의 경영적 판단과 투자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ROE 듀퐁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눴지만 요 색깔을 잘 보세요. 요 매출액하고 요 매출액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수 시간에 배웠듯이 이렇게 분모 분자니까 여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싹싹 지우면 없어지겠죠. 매출액을 끊고 하면 이 두 개가 없어지죠. 이렇게 쫙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자산 총계 두 개 보세요. 그럼 얘도 쫙 없어지겠죠. 이렇게 곱하니까. 그럼 뭐가 남냐? 자본 총계하고 순이익 두 개만 남아서 결국 맨 앞에 있는 ROE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로 분해해서 이렇게 요소를 자세하게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ROE하고 똑같은 거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곱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매출액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이 곱셈이니까 이게 플러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ROE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곱셈이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이익률이죠. 물건을 팔아서 순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이게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순이익률이잖아요. 그래서 ROE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순이익률을 개선하면 ROE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진율을 높아지면. 그래서 마진율이 예를 들어서 한 7%, 8%였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물건도 잘 팔고 또 비용도 줄여가면서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면 이익률이 막 10%로 올랐다. 그러면 7에서 10%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7%에서 10%로 오르니까 이 전체적인 ROE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진율이 좋아지면 ROE가 개선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이 좋아지면 이 회사가 ROE가 좋아져요. 그 성장률은 뭐냐면 자산 대비한 매출액인데 이걸 회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부채와, 그러니까 빌린 돈과 본인이 사업을 해서 모은 돈 다 합친 걸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산이 쌓이는 속도보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자산은 매년 이렇게 적자 회사거나 이런 회사들이 아니면 저 자산이 줄지는 않아요.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게 남의 돈을 썼던 자기 돈을 썼던. 그래서 자산은 늘어나는데 매출액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하고 똑같아야 이 비율이 유지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요 가운데 있는 비율이 유지되고 ROE도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개선시키려면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이 쌓이는 속도보다 매출의 증가율이 더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의 증가율이 5%다. 그럼 매출액 증가율은 최소한 5%가 높아야지만 ROE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ROE를 큰 폭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면 이 매출액 증가율이 빠르게 나타날 경우에 ROE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순이익률 개선하고 이 매출액은 두 가지 같이 들어가 있어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성장률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물건을 많이 판다는 얘기잖아요. 물건이 쫙 많이 팔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장률에서 지표가 ROE를 개선시킬 수 있는 지표가 하나가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매출액을 많이 팔리면 매출액 안에는 이제 비용 중에서는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쫙 많이 팔리면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진율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액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ROE에 있어서는. 그래서 모든 기업 가치의 출발점은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이익 성장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익 성장은 비용의 감소로도 증가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에너지원 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 기업을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이 회사가 성장률 개선에 따른 ROE 개선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고정비, 변동비, 비용의 감소와 그런 비용에 대한 비율이 감소해서 마진이 좋아져서 이 ROE가
이 두 개가 다 좋아지니까 여기 곱셈에서 이미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자본하고 자산, 요걸 우리가 재무 레버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본 총계는 내가 낸 돈이고 자산 총계는 뭐냐면 주주 돈과 부채 총계, 그러니까 나 빌려온 돈을 합한 게 자산 총계예요. 즉 요거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은 줄이고 자산은 그대로 또는 더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쭉 줄이면 이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순이익률 개선이나 성장률 개선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재무 레버리지를 올리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올린다는 게 내 돈의 비율을 줄이는 거예요. 남의 돈의 비율을 훨씬 더 높이는 거죠. 높이면 이 ROE를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돈을 뭐 영원히 줄일 수는 없으니까 저것도 역시 일시적으로 늘릴 수는 있지만 한계는 있다. 그리고 요 자본 총계를 줄이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배당을 주거나 배당을 주주한테 많이 줘서 이 자본이 안 늘어나게 줄이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경우 자본 총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모를 줄여서 전체적인 레버리지를 올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마다 이 ROE를 보실 때 이 세 가지로 분해하셔서 그 내용들이 어떤 걸 통해서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회사가 앞으로도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 성장이 계속 잘 나와야지 이 ROE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뭐 배당하고 자사주를 좀 안 주던 회사인데 확 주면 ROE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가늠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마다 다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업마다 ROE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ROE가 높으면 왜 PBR은 높을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ROE하고 PBR 지표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PER도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OE가 한 10%에서 많으면 한 3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면 한 10% 전후에 왔다 갔다 하고, 좀 서비스업 중에서 잘 나가는, 그러니까 마진이 높다고 얘기하는 서비스업이 한 20% 중반에서 뭐 한 30% 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 보면 일반적인 제조업들이 거의 한 20, 30%가 나와요. 서비스 업체들은 뭐 40, 50%에서 많으면 뭐 80%, 좀 심한 경우에는 뭐 100%가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왜 나오냐면 미국 기업들은 아까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맨 뒤에 있던 재무 레버리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해서 자본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ROE를 계속 유지하거나 높여서 주주한테 주는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건강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려고 하면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정책들을 반드시 해야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PBR은 요 ROE 곱하기 퍼 이렇게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요 공식에서 보면 이렇게 PER이 일정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PER이 한 15배다 하면 15배로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요 ROE라고 하는 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의 곱셈이니까 PER도 같이 올라가겠죠. PER은 일정한데 ROE가 올라가요. 그럼 PBR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ROE가 떨어지면 PBR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검색해 보시면 PBR이 좀 낮은 기업들, 정말 성장 안 한다 하는 기업들이 한 두세 배 정도가 되고요. 좀 성장한다 싶으면 8배에서 10배, 20배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PBR을 보면 좀 저성장 기업이다 그러면 0.8배, 1.2배.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PBR이 1.1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ROE도 낮고, 그리고 PBR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가까이 됐다 그러면 되게 비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밸류에이션이에요. 근데 미국 기업은 3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저 차이가 ROE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한국 기업은 그래서 PBR이 얘는 1.2배인데 얘는 같은 업종인데 미국에 왜 PBR이 7배지? 말도 안 되게 비싸네. 거품이거나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ROE를 놓고 같이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ROE가 똑같은데 PBR이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미국 기업이 비싼 게 맞아요. 근데 ROE가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에 비해서 5배가 비싸다. 그럼 PBR도 5배가 높은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ROE를 다 제껴놓고 PBR만 놓고 얘는 비싸고 얘는 싸고 그런 평가는 할 수 없다는 거고, 국내 기업들끼리 비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PBR을 놓고 얘는 너무 비싼데 싼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근거는 반드시 ROE라는 지표를 놓고 같이 상대 비교를 하셔야 좀 더 정확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표에서 잘 보시면 우리가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 요 자본 총계 대비 요 순이익 관계가 요 ROE잖아요. 요 그래프에서 아까 저희 ROE가 자본 총계 대비 순이익이고, 요 자본에 대해서 시장에서 몇 배를 주냐, 시가총액을 몇 배를 주냐가 PBR이거든요. 그러니까 ROE나 PBR이나 분모가 다 밑에 있잖아요. 자본 총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PBR, 자본 총계 대비 순이익이 ROE, 즉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ROE는 뭐냐면 이제 이 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본을, 주주의 자본 얼마 돈을 잘 버는지.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PBR은 이 자본을 이렇게 버는 돈을 가진 기업을 시장에서 몇 배를 주고 사고 팔리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PBR 지표예요. 그래서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ROE가 올라가면 당연히 PBR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 ROE가 올라가면 PBR도 올라가면 그럼 이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ROE 분의 PBR이라고 구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ROE가 높으면 PBR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끼리 서로 비교해서 좀 싼 거를 찾으면 상대적으로 싼 걸 찾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동일한 PBR이라 하더라도 ROE가 다르면, 그렇죠? ROE가 더 높은 기업이 PBR이 똑같으면 ROE가 더 높은 기업이 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지표로 알 수 있냐? ROE와 PBR의 비율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ROE 나누기 PBR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없다. 왜냐? 요 공식에서 PER 자체가 바로 이렇게 넘기면 PBR 나누기 ROE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 PER이. PER이라는 지표 안에 이미 ROE와 PBR을 비교한 비율이라는 뜻이 PER에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몇 배 이렇게만 계산하지만 실제로 PER에는 뭐냐면 ROE 분의 PBR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PER로 놓고 보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PBR로 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고 막 10배씩 차이 나고 이러는데 PER로 보면 미국 기업이 한 50% 비싼다던가, 50%라는 게 뭐냐면 한국 기업은 한 12배, 13배 하는데 미국 기업은 뭐 한 20배 가까이 한다던가, 아니면 10배 하는데 20배, 아니면 15배 하는데 30배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기업은 왜 PER이 높죠? 한국 기업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PER 같은 경우에 결국은 그 나라 금리 수준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수록 PER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각 국가의 금리 수준을 가지고 피어 그룹을 정하고, 그러니까 그 유사 그룹 경쟁 그룹을 정하고 비교하셔야지,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에 놓고 얘네들은 PER이 평균 35배니까 우리는 지금 15배고 앞으로 2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소지가 있습니다. PER은 결국은 리스크를 반영한 할인율을 쓰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 요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무위험 수익률 또는 채권 수익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금리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PER 배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PER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PER이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의 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모든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하고 우리가 반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왜 빠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결국은 그 리스크를 반영하는 할인율이고 그게 PER하고 딱 PER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PER을 그 기업에 줄 수 있는 PER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옛날에는 12배 줬던 걸 금리가 올라가면 10배가 정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달라진 건 없다 하더라도 그 할인율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하고는 일단 반대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마이너스다. 근데 금리가 거의 피크를 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 이상 더 올라가면 이거는 전 세계가 멸망할 것 같다. 그런 수준이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완전 바닥을, 그러니까 나락에 떨어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동안 이미 나락에 돼 있을 거고,
그 더 이상 올리기 힘든 정도 수준의 구간에 가거나 경기가 다 망가져서 이 회사를 더 이상 이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춰요. 최소한 멈추거나 낮추거나.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고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가더라도 실물 경기에서는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갑자기 그날로 확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먼저 지수가 별로 실물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오르지? 하면서 한 20% 올랐네. 지수가 왜 오르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경기가 침체인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제 지표들이 확인하면서 실적 장세에 들어가는 크게 이렇게 오르는 장세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금융 장세라고 얘기하는 이런 금리 쪽이나 이런 때는 저희가 금리가 상당히 인상되고 높다.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뭐 그런 판단이 들면 시장에선 거의 바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도 아마 근데 이번 달에는 인상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가를 잡기 위한 거고 주시장에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 치면 금리가 멈추는 순간 시장은 이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1년 전으로만 돌려보더라도 그 지수에 비하면 상당히 가격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착한 가격대에 왔어요. 착한 가격대. 그래서 이제부터는 좋은 기업들을 골라서 좀 사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지 이제 반등한다고 해서 막 팔고 나갈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가 인상률하고 같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투자에 전체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 재따기 이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